네, 안녕하세요. 김학수 선생님입니다. 오늘로 거의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학습 쪽으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 틀린 문제 오답노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EBS 수능 연계 교재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생활 습관 너무 또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시고요. 생활 습관을 여러분들 수능 시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교육과정 해설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마무리 학습을 하는가와 두 번째는 이제 EBS 연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예상 문제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30일 동안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탐구 수능화학 마무리 학습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첫 번째로 오늘 같이 알아볼 부분은요.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과목별로 교육과정 해설서라고 이제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 해설서 그 파일을 살펴보면 그 주제별로 각 단원별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서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그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이제 화학 1과 화학 2 두 과목 이제 시간 짧지만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짧지만 여러분들과 좀 철저히 분석해서 마무리 어떻게 이제 지으면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학 1 일단 영역과 내용 요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크게 4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화학의 언어, 그 다음에 개성 있는 원소. 일단 그 영역은 2가지 먼저 말씀드렸고요. 3단원과 4단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다 지금 읽지는 않겠고요. 일단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 이 개념들이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지금 눈을 쑥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3단원으로 아름다운 분자색입니다. 역시 내용 요소 여러분 많이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좀 이따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단원으로 달뮤꽃 화학 반응입니다. 역시 여러분 눈에 낯익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죠. 뭐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 좀 이따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화학의 언어에서 화학의 인류 문명 발전에 그 기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류 문명 하면 일단 그 여러 가지 화학을 떼놓고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먼저 암모니아가 이제 합성이 됨으로써 뭐 비료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식량 증대 현상을 이제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들면 화석 연료가 지금 현재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학이 인류 문명에 이렇게 발달에 기여를 했구나. 그 정도로만 공부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간단한 물질을 소재로 해서 원소라든지 그 다음에 화합물, 원자, 분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여러분 9월 모의 수능 혹시 문제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 1번 문제가 화합물의 종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1번 문제로요. 근데 오늘 여러분 고3 수험생도 오늘 그 교육청 모의고사를 또 치렀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화합물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원자, 분자, 화합물, 그 다음에 호돈소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시면 이제 원소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의 조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과 분자 구조를 밝혀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역시 오늘 교육청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탄화수소 물질을 연소를 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랑 이제 물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래서 어떤 그 관의 어떤 질량을 통해서 성분 원소의 질량을 이제 알아내는 그럼으로 해서 실험식을 알아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 9월 본수능에선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 본 수능에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보가드로 수와 이제 몰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몰은 크게 질량과 그다음 부피, 그다음에 아보가드로 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몰 질량, 몰 부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9월 모의 수능에서도 출제됐었기 때문에 본 수능에서도 역시 빠지지 말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단원의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이제 다양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다음에 양적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 모의 수능에서 그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었죠.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이 문제는 분명히 좀 3점짜리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그 이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온수를 가지고 어떤 계산 문제가 출제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분명히 양적 관계를 이용한 문제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필히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양적 관계를 이용한 어떤 계산 문제를 풀어내는 거 여러분 잘 준비해서 1등급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2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개성 있는 원소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제 원자의 구성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원자에 하면 구성 입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일단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입자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중성 원자에서는 전자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수도 의미하고 이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9월 모의 수능에 원자랑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가 출제가 됐었는데 혹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 문제 기억하시죠? 아마 이번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실험으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나왔었는데 본 수능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톰슨의 음극선 실험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실험과 관련된 입자의 실험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 입자에 대한 그런 기억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원소의 기원, 핵 반응 및 방사성 동위원소 특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위원소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원자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입니다. 이 정의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핵 반응, 이 핵 반응은요 사실 물리원을 아마 공부한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핵 반응 같은 경우 물리원에서 이제 다뤄지는 그런 또 단원이거든요. 근데 이 화학원에서 이 핵 반응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다뤄질 수가 없습니다. 물리원에서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면 쉽게 문제가 출제될 것 같고요. 또 출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개념 정도만 여러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의 모형을 이용해서 어떤 선 스펙트럼과 에너지 준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자 모형의 변천에서 보의 이제 궤도 모형이 네 번째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비탈 모형이 나오게 되죠. 보의 궤도 모형에서는 여러분 예전에는 그 전자가 전이 되는 걸 이용해서 에너지가 방출될 때 그때 어떤 에너지의 차이를 계산해내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작년 여러분 그 선배 때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보의 궤도 모형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 정성적으로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전자가 이제 전이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그 에너지로 인해서 뭐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죠.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진동수는 크죠. 비례 관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파장이 길고 어떤 것이 짧고 이렇게 좀 비교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여러분 시간 쏟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자가 이제 그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제 전이가 될 때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어떤 전자가 그 전이 될 때 어떤 스펙트럼 나타나는지 연관지어서 이제 여러분 그 설명하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개성 있는 원소에서 이제 오비탈과 스핀 개념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오비탈은 현대적인 전자 그룹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보의 궤도 모형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이제
오비탈 모형이 나타나게 됐죠. 네, 다전자 어떤 원자에서는 설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오비탈 모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 이 오비탈 모형에서는 여러분 몇 가지 강조를 드리면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에서 전자 배치. 예, 이 전자 배치를 할 때는 훈트 규칙과 파울리의 베타 원리, 예, 그다음에 축조 원리 세 가지가 이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배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이제 구분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 홀 전자수를 비교하는 거, 예, 그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를 비교하는 거, 예,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꼭 그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율표에서 원자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변화됨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어떤 주기적으로 성질이 변화한다라는 거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 반지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예, 그다음에 뭐 전기 음성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9월 모의 수능 혹시 그 문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원래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성을 갖게 되죠.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예, 근데 예외적인 게 있었습니다. 네, 2족과 13족, 예, 그리고 15족과 16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외적으로 이게 나타나는가 이유는 사실 그 심층 면접이나 이런 어떤 그 대학의 어떤 그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한데요. 수능에서는 그 이유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예외적인 거를 보인다라는 거는, 예, 이번 9월 모의 수능에서 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본 수능에서도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단으로 넘어가면 아름다운 분자색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DNA의 어떤 분자 구조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DNA 하면 사실 생명과학 쪽이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에서 DNA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출제된다 하더라도, 예, 아주 그냥 여러분 어떤 기본적인 개념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거지 깊이 있게 공부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DNA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성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이제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기적 성질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기분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9월 모의 수능에서 전기분해 문제가 뭐가 출제가 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물의 전기분해였습니다. 근데 물 딱 명시되지는 않았었죠. A to B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 해설서의 전기분해에서 물과 염화나트륨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9월 모의 수능에서는 물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본 수능에서는, 네, 염화나트륨에 대해서 전기분해가 일어나는 걸, 예, 여러분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전기분해에 대해서 여러분은 원리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활성 기체의 전자 구조를 통해서 옥텟 규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네, 옥텟 규칙 여러분 많이 알고 있겠죠? 잠깐 칠판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하나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런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거랑 B라는 거랑, 예를 들면 A라는 거랑, 그죠? 기억하시죠? 예, 이런 유형,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위에 전자가 8개가 되면 이제 만족이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이 B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A라는 것도 이런 유형으로 이제 문제 출제된 거 많이 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옥텟 규칙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꼭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분자들의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공유결합의 성질과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잠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루이스 전자점식 아시죠? 예를 들면 A라는 거랑, 예를 들면 뭐 B라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A라는 거랑, 그죠? 그럼 B라는 거는 최각전자가 4개, 그죠? 예,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최각전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 6개. 그래서 이제 옥텟 규칙 8개가 만족이 되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A, B, A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C, A, 예를 들면 C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거. 예를 들면 그럼 B랑 C는 어떤 그 루이스 전자 점식을 갖겠는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A2B라는 물질이 나왔고 C2A라는 물질이 나왔는데 실제로 물어보는 거는 B랑 C랑 결합했을 때는 어떤 루이스 전자 점식을 갖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예, 저 부분도 충분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분자구조 설명입니다.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발력이 커서 결합각이 작아지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예, 메테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 세 개 비교해서 여러분 반발력이 커질수록 결합각이 작아진다라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화물입니다. 탄소화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명명법 나오지 않습니다. 이성질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성질체라는 단어는요, 교육과정 해설서에 아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탄소화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면요, 작용기도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거는 평면구조냐, 입체구조냐, 그 다음에 결합각이 얼마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탄소화물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4단원입니다. 이제 닮은꼴 화학 반응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과 염기. 그 다음에 또 뒤쪽에 이제 DNA 분자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산화환원 반응은 여러분 아시죠? 예,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질소랑 수소가 뭐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산화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 그런 부분인데요. 예, 첫 번째, 지금 광합성과 호흡, 그 다음에 철광석의 재련과 뭐 부식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예,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의 재련은요, 아예 반응식 외우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건 정말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예 외워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질소랑 수소랑 반응이 일어나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럼 질소랑 수소는 코돈소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0이죠. 그럼 암모니아가 될 때 질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3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음 송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는 당연히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갖게 될 거고요. 예, 산화수를 찾는 데 있어서 전기음 송도가 누가 가장 큰지를 먼저 찾고 걔네들이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갖는다라는 건 여러분 순서입니다. 예, 필히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물, 메테인, 암모니아에서 화학 결합하고 있는 원자들 사이의 전기 음송도 차이로부터 예, 역시 산화수를 설명한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예, 그 다음에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인데요. 여러분, 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예, 9월 모의 수능에서 19번 문제에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 반응의 양적, 반응식을 이용한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산과 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지금 예전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유형을 보면 9월 모의수능 19번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닮은꼴 화학 반응이 이제 그 암모니아 아미노산 핵산과 같은 어떤 산과 염기의 화학적 특성과 그 다음 같이 묶어서 확장된 옥텟 규칙으로 DNA의 어떤 구조를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확장된 옥텟 규칙 아시죠? 예. 그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졌을 때 인산에서 그 인이 확장된 옥텟 규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역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수능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고 확장된 옥텟 규칙으로 이루어졌구나.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DNA 분자 구조는요,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역시 9월 모의 수능 그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화학2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화학2는 크게 5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내용 체계를 보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다양한 모습의 물질입니다. 예, 두 번째는 물질 변화와 에너지. 각각의 내용 요소 여러분 많이 눈에 익죠? 예, 이 부분은 예, 역시 눈으로 그냥 훑고 좀 이따 세부적인 그런 부분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단원은 이제 화학 평행입니다. 예, 4단원은 화학 반응 속도,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은 이제 인류 복지와 화학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 요소 간단하게 눈으로 훑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네, 많이 눈에 익은 그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제 1단원서부터 하나하나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다양한 모습의 물질입니다. 예, 분자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상호작용 크기와 끌림점 관계를 이해한다라고 이제 그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 간단한 유형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제가 뭘 적은지 아시겠죠? 예, 첫 번째는 HF, 예, HCl, HBr, 그 다음에 HI. 예, 분명히 분자량은 HF가 가장 작죠. 근데 끌림점, 예, 이쪽이 끌림점이고, 이건 이제 분자량입니다. 예, 분자량이 근데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HF 끌림점이 가장 높아요. 예, 이거를 연결해서 지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예,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분자 간의 끌림점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끌림점이 높고 작고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분자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분자 간의 어떤 다른 어떤 인력 때문에 끌림점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체 온도, 압력, 부피 사이의 관계 및 기체 분압 의미 설명,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 법칙으로부터 출발이 되죠. 네, 하나는 네, 보일러 법칙입니다. 또 하나는 예, 샤릴의 법칙이죠. 또 하나는 뭐죠? 네, 하나는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으로부터 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유도가 됩니다. 여러분, PB나 NRT를 이용해서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구하는 거. 예, 여러분 많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많이 응용이 되니까 여러분 유도하는 것보다는 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초점 꼭 기억하시고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의 운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확산 속도와 분자량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산 속도 하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죠? 예, 근데 이 확산 속도는요, 정성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정량적으로 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정량적이라는 것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확산 속도비는 몇 대 몇인가? 계산 문제, 9월 모의 수능에도 역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눈찜작으로만 문제, 이렇게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의 분자 구조가 이제 구분형이죠. 예, 104.5도, 그리고 수소결합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은 얼음으로 되면서 이제 육각형 구조를 만들면서 부피가 커지게 된 예, 동파 현상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물은 이제 수소 결합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거는 여러분 공부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깊이 있게 역시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이제 고체입니다. 예, 고체 종류 및 금속의 결합 특성과 결정 구조 설명입니다. 여러분, 고체하면 일단 결정성 고체랑 비결정성 고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얘가 중요한가요? 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결정성 고체는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이다. 비결정성 고체는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다. 예, 그 정도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의 종류, 예, 많이 아시죠? 예, 첫 번째 원자 결정, 두 번째 예, 이온 결정, 그 다음 세 번째 예, 금속 결정, 네 번째 분자 결정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결정이 가장 인력이 강하죠? 예, 원자 결정이죠. 그러니까 녹는점 끌림점이 가장 높아요. 어떤 결정이 가장 인력이 약하죠? 예, 분자 결정이죠. 그러니까 녹는점 끌림점이 가장 낮습니다. 예, 일단 그 정도 범위에서 결정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롭게 등장한 게 격자 구조입니다. 격자 구조 문제는 이건 오늘도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었어요. 본수능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요. 몇 대 몇의 비로 이제 결합을 하는가와 격자 내에 입자수가 몇 개인가, 그 정도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사이의 상 변화를 이제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9월 모의 수능에서 상평행 그림이 몇 개가 나왔었나요? 2개가 나왔었죠. 하나라고요? 하나 아닙니다. 2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뒤집어서 나왔습니다. 보통 상평행 그림 하면 가로축이 온도죠. 세로축이 압력이죠. 근데 9월 모의 수능에서는 가로축이 압력, 세로축이 온도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상평행 그림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상평행 그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상평행 그림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어떤 그림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용액입니다. 용액은요, 여러분 농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농도 환산입니다. 농도 환산에 대해서 여러분 꼭 필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센트 농도가 있고, 몰랄 농도가 있고, 몰 농도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변환하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묽은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과 그 다음에 끓는 점으로 어느 점 내림 삼투압. 이거는 용액의 총괄성이죠. 여러분 일단 용액의 농도가 지나면 증기 압력은 내려갑니다. 끓는 점 오르면 올라가죠. 어느 점 내리면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삼투압도 커집니다. 아시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필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2단원 보시면 이제 물질 변화 에너지인데, 여러분 일단 첫 번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된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헤세 법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헤세 법칙은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경로로 간다 해도 한 단계로 가는 거랑 열량이 흡수되거나 방수된 열량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요,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엔트로피. 지금 엔트로피는 무질소도로 얘기하는 거죠. 무질소도가 커지면 엔트로피가 커지는. 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 필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개와 주에 대해 또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유에너지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하게 칠판에 적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자유에너지, 깁스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는 본 수능에서도 분명히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될 겁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델타 G가 0보다 크면 비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델타 G가 0이면 이건 화학 평형. 그죠?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이건 자발적입니다. 그러면 0보다 작으면 자발적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0보다 작으려면 이 델타 H보다 T 델타 S라는 게 더 커야지만이 0보다 작아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 많이 출제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제 자발적 변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이제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 넘어갈게요. 이제 화학평형입니다. 화학평형은요, 여러분, 화학평형이다라고 한다면 정반응의 속도나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화학평형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일정 온도 압력에서 화학평형을 자유에너지 변화 없는 상태로 설명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형 상태, 델타 G가 0이다. 말씀드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가역 반응에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반응 속도나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형상수도 중요하고 반응 지수도 중요합니다. 두 개 비교해서 반응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화학평형에서 또 세 번째는 농도 압력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평형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르샤틸리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농도를 변화 주거나 온도 변화를 주거나 압력 변화를 주면 예, 평형이 깨지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역시 풀어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용해 평형에서 용해도 연력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연력학적 관점이라는 얘기는 뭐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또 나옵니다. 예, 요겁니다. 자, 이건 엔탄피 변화죠. 그 다음에 이건 무질서도, 예, 이거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용해 평형이 용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요 깁스 에너지 자유 에너지 식은요 어디서든지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건 중화 적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표준 용해 만드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양적 관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온화 상수, 예를 들면 이온화도 이런 부분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바로 그 뒤에가 나옵니다. 이온화도와 이온화 상수 이용을 해서 산과 염기 상대적 세기를 설명한다. 어떤 게 더 센 산이고 어떤 게 더 센 염기고, 예, 그 다음에 짝산 짝염기, 예,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또 어떤 건 산으로도 이용하고 염기로도 이용하는 예, 양쪽성 물질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공부할 때 이런 개념적인 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화학평에서 이제 화학전지, 연료전지, 전기분해 원리를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여러분, 이번에 그 화학전지에서 이 화학전지가 만들어질 때 산화가 잘 되는 게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죠. 그 다음에 환원이 잘 되는 게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합니다. 그죠? 네, 근데 화학전지가 잘 만들어지려면 역시 델타 H라는 게 음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게 이번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본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델타 H 꼭 기억하셨다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에너지 통해서 산화원 반응의 전이차를 설명한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중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화학에서 델타 G가 올해 처음 등장이 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입니다. 여러분 반응 속도에 대해서는요. 쭉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화학 반응 속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 빠른 반응이 있고 느린 반응이 있고. 예, 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화학 반응 속도를 반응 물질의 농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반응 속도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반감기가 나옵니다. 반응 속도의 농도, 의존도 다양함을 이해하고 그다음 반감기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 이번에 본 수능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감기가 일정하다. 몇 차 반응이죠? 예, 1차 반응이죠. 선생님 그런 0차 반응과 2차 반응은요? 예, 0차 반응과 2차 반응은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1차 반응인지 아닌지만 여러분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0차 반응, 2차 반응, 뭐 적분 속도식 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이런 학생들인데 그 부분은 여러분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반응 속도가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한다. 그렇죠. 어떤 거는 온도를 높여주면 반응이 더 잘 일어나고. 예. 근데 보통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긴 한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장벽에 따라서 어떤 반응 속도가 결정된다. 에너지 장벽은 활성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낮춰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게 정촉매, 반대인 게 부촉매. 예, 그 다음에 촉매가 나오긴 하는데요. 예, 촉매로 인해서는 반응, 엔탈피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반응 속도만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촉매가 생명 현상과 산업적 합성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촉매가 산업 현상이 많이 사용되는구나. 그 정도 여러분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단원입니다. 인류 복지와 화학입니다. 여러분, 인류 복지와 화학 핵심이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이 인류 복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번에 9월 모의 수능에서 나온 1번 문제가 뭐였죠? 예, 의약품입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지, 예, 더 이상, 예,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류복제 화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약품, 하나는 녹색화학입니다. 녹색화학이라고 한다면 친환경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의약품과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거, 요 두 가지만 생각하고 인류복제 화학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넘기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같이 좀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요. EBS 연계란 무엇인가입니다. 예, 그 연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유형을 좀 준비했거든요. 예, 첫 번째는요. 일단
표가 그래프로 그려지는 그런 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가 이제 아마 주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서로 문제가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오른쪽처럼 그래프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프로 그려진 게 아니면 저렇게 수치로 도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계라는 게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연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첫 번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보기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보기에 니은에서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원자 번호는 A가 크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보기가 저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보기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여러분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기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 문제를 낸 이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예, 일단 연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요. 예, 수능 예상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수능 예상 문제 참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좀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화학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제는 필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문제였죠? 네, 화학 반응을 이용한 양적 관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20번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월 모의수능 그 문제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1등급 맞겠다, 등급 하나를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화학1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럼 화학2도 이제 살펴볼게요. 화학2는 좀 많습니다.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농도입니다. 농도 변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 개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일단 자유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농도 변환에서도 이제 ppm입니다. ppm은 퍼센트 농도의 하나의 종류인 거죠. 근데 ppm에 대해서 올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본 수능에서 건드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근데 농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험 과정을 통해서 실험 기구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 9월 모의 수능 여러분 기억하시는 학생이 있으면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농도 문제가 이제 변환하는 그런 문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기를 먼저 보시면요. 그 니은에 퍼센트 농도를 이제 몰랄 농도로 바꾸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 저기 보이시죠? 10% KHCO3 수용의 몰랄 농도는 얼마이다. 예, 농도 변환하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예상 문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예, 엔탈피, 엔트로피, 자유 에너지 이제 관련 문제입니다. 예, 이제 이것도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 보기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델타 S가 나옵니다. 엔트로피 변화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델타 H, 엔탈피 변화입니다. 그럼 디귿은 얘기하는 게 뭘까요? 자발성 여부? 델타 G구나.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자유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엔트로피 변화, 엔탈피 변화, 그 다음에 이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거는 정말 수능 문제에 꼭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정량적으로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 정성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델타 H보다 T 델타 S가 더 크면 델타 G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어떤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예상 문제로 넘어갈게요. 화학전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전지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극을 이용해서 두 개의 전극을 이용해서 화학전지를 꾸밀 때 산화가 잘 되는 게 마이너스 극이고요. 환원이 잘 되는 게 플러스 극입니다. 그죠?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이 문제는 좀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 문제의 맥락이 뭐냐면 그 오른쪽에 있는 먼저 표를 보시면 A랑 C로 지금 어떤 전극을 각각 연결해서 했을 때 산화 반응이 일어난 전극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A랑 C로 어떤 전극을 연결했는데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게 A였다. 그러면 A가 반응성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A를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표에서. 자, B와 C랑 연결했더니 C가 지금 산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B보다 C가 산화가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네, C가 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A랑 D랑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A랑 D랑 연결했을 때는 지금 보니까 D가 지금 더 산화가 잘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보다 D가 반응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같은 맥락으로 쭉 순서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그럼 B와 D가 만약에 두 개의 전극을 연결했을 때는 어떤 게 산화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D가 B보다 반응성이 더 크겠죠. 앞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돼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당연히 D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어떤 그 전극에서 산화 반응을 통해서 반응성 비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전극을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시 보기로 좀 다시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보기 어떤 그 문제를 보면, 자,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기억은 방금 풀었죠? 예, 가는 D이다. 그리고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니은도 이제 풀었는데 니은 뭐냐면 반응성이 누가 더 큰가인 겁니다. 표준 환원전이가 더 크다는 얘기는 환원이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반응성이 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반응성 비교한 걸 가지고 니은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디귿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화학에서 델타지가 올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델타지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이 말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죠? 그래야지 화학전지가 꾸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델타지가 화학전지에서 나오는구나. 패러데이 법칙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델타지라는 게 이번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말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화학2까지 잠깐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화학2 아까 영역별 그다음에 내용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크게 5단원을 말씀드렸죠. 예, 각각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물질에서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분자간 상호작용,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네, 그다음에 상평행 그림, 네, 그다음에 농도 변환, 그다음에 용액의 총괄성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물질 변화와 에너지에서는 엔탈피, 그다음에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 부분. 그다음에 화학 평행에서는 화학 평행 상수, 반응 지수.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에서는 뭐 화학 반응 속도를 결정짓는 요인들. 그다음에 뭐 온도에 의해서 뭐 화학 반응 속도가 변화된다. 그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 변화시키는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류 복제와 화학에서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화학이 인류 복제에 큰 영향을 줬다. 그 정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화학1과 화학2를 다 했습니다. 네,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지금 짚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남은 30일 동안은 정말 개념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EBS 복습, 교재를 가지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 해설서 시간 되시면 좀 다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 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되게 빠르게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다시 보기 하셔서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다시 보시고 30일 동안 마무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건강 유지하시면서 30일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